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김현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 이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뉴욕 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도 지난주 모든 거래일을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양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그 폭은 60전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20원대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오르면서 1231원 선에서 마감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치면서 248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 2497선까지 오르면서 2500포인트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달 1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40선을 넘어섰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4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양상입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포지션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가까이를 사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5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난해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올랐는데 11월에 4.7% 상승보다 낮아졌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하락했는데요. 이번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9%로 지난달 4.4%보다 완화됐고 4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아쉬웠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에 개선됐던 분위기는 반도체 기업 인텔이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다시 반전됐습니다. 작년 4분기 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이날 인텔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08%, 나스닥이 0.95%, S&P 500 0.25%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1% 안쪽의 상승률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다 알려주셨던 종목들이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6,660원을 진입해서 7,400원 넘는 가격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영진약품이 3%, 그리고
비트나인, 큐브엔터, 아시아나항공 세 종목 모두 7%대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렌시스가 1월 17일에 2,745원에 매수해서 3,005원에 청산하면서 10%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한세이스24홀딩스는 7%,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렇게 최근 장세 속에서도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1월의 시작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 어느덧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 달 너무나 시장은 지금 좋은 상황인데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네,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 알찬 정보로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윤홍입니다. 시장은 펀더멘털에 선행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연한 기대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저희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난주 우리나라는 명절 때문에 삼거래밖에 없는 좀 짧은 시장을 보냈는데 그 흐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미국 시장도 근데 좋았죠.
나스닥 위주로 조금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고 주간 리뷰를 또 한번 우리 김연홍 전문가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일반적인 예측을 또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나왔죠. 네. 상승이 나와서 일반 뭐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예측을 상당히 이제 초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 완화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그 4분기 GDP가 미국에 2.9 플러스 2.9%로 예상을 상회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까지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좀 과다하게 오른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한 1.8%,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나스닥은 지난주에 한 4.32%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현재 위치는 거의 이제 전고점 부분에 와 있어서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출회될 수 있는 네. 그런 좀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수급상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미국도 좀 조심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종목으로 하다 보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주들이 많이 올랐죠. 미국도 나스닥이 오르면서 빅테크주들이 많이 올랐고, 뭐 특히 테슬라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그쵸. 지난주에 막 30% 정도 올랐죠. 지난주에 네. 급반등했죠. 전기차가. 테슬라 뭐 테슬라. 100달러 밑으로 가니 어쩌지 하더니 예, 지금 또 그냥 거의 150달러 넘어서 살 것 급반등을 같더라고요. 했죠. 지난주에 30%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국도 여행 항공 쪽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밈 주식이라고 있죠. 네, 밈 네. 주식, SNS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과다하게. 그래서 조금 이것도 과열 국면을 좀 보이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내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을 반영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1월 달에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조기 회복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폭풍 매수를 했죠. 아, 상당히. 맞아요. 근데 이게 폭풍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신흥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어떤 포지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저희 나라 근데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저희는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건설 쪽이라든가 신용 리스크 이런 경기 우려감이 우리나라는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 나라도 이제 빅테크, 특히 AI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네, AI의 시장이었다고 AI가 가장 봐도 될 많이 것 같아요.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뭐 로봇,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빅테크 관련주들이 확산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게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주도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지난주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아무튼 현재 국면은 조금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양지수 모두 조금 이제 과열 국면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우선은 지난주 미국장과 우리 시장 정리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딱 그거였거든요. 뭐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꺾일 타이밍인지. 근데 이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 좀 과열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번 숨고르기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지지난주부터 조금 지지난주부터. 조정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움직임에서 조금 오버된 좀 움직임이 나왔죠. 사실 네, 단기적으로 과열된 국면이 있어서 글쎄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이 조금 상승했고 앞으로 좀
한숨 돌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지금 뭐 단기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 뭐 10% 이상 올라왔죠. 네. 작년 연말에는 저희 한국 시장이 뭐 거의 꼴찌였는데 1월 달에 단번에 그냥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거의 뭐 막 폭주하듯이. 1등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은 정상적이진 않고 조금 과열된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일차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뭐 경기 측면에서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아직 그 반등 시그널이 포착된 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과열된 국면이 있는 상황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매매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월 한 달 동안 11%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뭐 9% 이상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많잖아요. 그중에서 1등이 FOMC가 아닐까 싶은데 뭐 대부분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자 우선은 뭐 25bp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혹은 만약에 반전이 나오면은 시장의 상황이 또 조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근데 뭐 1차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반영이 다 돼 있다고 예상을 보여지고. 하고 있어서 네네. 크게 뭐 25bp 인상했을 경우에는 네네. 이미 뭐 큰 영향은 없을 이제 것이다. 긴축 완화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연착륙의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0.25% 인상은 반영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막 이랬다가 또 갑자기 파월 의장이 뭐 폭탄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큰 충격이 충격이 오죠.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우선은 우리 1월, 2월 FOMC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결과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뭐 월말 월초를 맞아서 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번 주 시장도 다음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릴까요? 이번 주. 네, 이번 주 시장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좀 국면에 있는데 네. 실제적인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4분기 GDP가 네.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은 네. 3분기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이제 반영되는 거다 4분기부터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경제학자라든가 이제 학계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장기적인 통계를 근거로 해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네.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계 쪽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아직까지 반전된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FOMC 금리 의견 발표 시점에서 좀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시즌에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충격도 올 가능성이 있어서 또 정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과 방향 모색을 하는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지금 수출 그 적자가 100억 정도 났어요. 네.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서비스 쪽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어요. 네. 서비스 물가, 뭐 전기요금, 뭐 대표적인 가스요금, 전기요금,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요금이라든가 이제 물가가 서비스 쪽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우려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고용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 측면에서는 향후 불황을 또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조금 경기 우려에 대한 거를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나 주도주는 좀 차익 매물 출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기존의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순환마 차원에서 중소형 실적 개별주라든가 이제 자동차주가 유일하게 좀 오르지 않았어요. 대형주 중에서 네. 자동차 자동차주.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정책주 중에서는 원전이나 방산 쪽에 네. 이쪽을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이번 주는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 예측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선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월 들어서 좀 많이 올랐었던 우리 대형주들 위주로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축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은 자동차주들이나 원전주, 방산주 이쪽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시간이 지금 8시 5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는데 예상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방향을 지금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상승으로 추세를 돌린 것 같네요. 0.4%가량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한 11분 정도 지난 지금은 0.4% 상승까지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종가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2,494선까지 지금 돌파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도 예상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꾸준히 지금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3% 가까이 올리면서 74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못다한 얘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앞서서 반도체 업황이 좀 생각보다 조기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억에 남는 게 또 미래반도체.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 첫날 이제 올해 첫 따상을 기록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거의 뭐 65,000원 가까이까지 다가섰더라고요. 우리 반도체 업황을 이제 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반도체 업황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올라와서 이제 하반 2분기 이후에 네. 이제 업황을 이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네.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등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업황 반등을 이끌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이제 업황에 딸려 있죠. 딸려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 일단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는 이제 업황 반전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은 아직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1월이나 2월 보면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업황 호전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이제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향후를 좀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뭐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황 호전 2분기 이후에 업황 호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제 1차
수렴 반등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네. 좀 조정되는 모습을 보고 네. 이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2분기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여부는 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64층까지 일단 회복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정관이 저희가 2분기 이후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네. 좀 지금 삼성전자 타트 지금 그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60일선하고 120일선이 골드가 나면서 지금 이제 수렴 반등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일단 넘어섰어요. 네. 넘어서서 1차적으로 수렴 반등 마무리 국면이나 보여지거든요. 주봉 한번 띄워보실래요? 주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주봉. 주봉 보시면은 지금 60주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1차적 60주 저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제 모습 들어가야 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반도체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지수 차트도 한번 지수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코스피 차트. 코스피 지수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스피 네. 코스피도 뭐 삼성전자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사실 이제 60일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 반등이 이어져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수렴 반동의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 차트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조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 그러면 반도체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 테마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것들이 해운주들이 아닌가 네. 싶어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와 MSC가 이제 해운 동맹을 해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개별 해운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매각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서 6%,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뭐 다른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운주들 사실 뭐 이제 다시 좀 턴어라운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던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테마 쪽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해운주도 리오프닝의 영향을 크거든요, 영향이. 네. 그러니까 해운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물동량이 늘어나서 뭐 그 조선주도에도 영향이 있고 네. 해운주가 이제 금년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네. 그 내용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반영되고 있다. 해운주들은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 마무리 국면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해운주들은. 그래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진입하는 게 해운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해운주들도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 테마로 엮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이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선반영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자세히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해운주 관련해서 전문가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조선주들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이제 한동안 좀 부진했다가 이제 그 흐름이 크게 한번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조선주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가 이제 업황 차원에서 지금 3분기부터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됐거든요. 네. 업황 전체가. 그래서 현재 수주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사업성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업황 차트 자체가 이제 기술 반등이 시작되는 차원이고 국면이거든요. 조선은. 네. 그래서 뭐 개별 종목들도 보니까 다 괜찮아요. 다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또 LNG 쪽에 굉장히 우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기술적 반등 시작 국면에 있다. 그래서 좀 진입하기 좋은 어떤 측면에 있다,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려는 위치에 놓여 한 있고, 군데만 한번 보실까요? 현대미포조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뭐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 4.8%, 대우조선해양 3%대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2.7%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미포조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에 있고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전체가 지금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20일 돌파돼서 네. 이제 바닥 탈피하는 모습이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은. 네. 주봉상도 보면은 이제 5일선 이제 회복되려는 순간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황 전체가 기술적 반등 초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현대미포조선 실제로 이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만 원 선 가까이 다가갔었는데요. 1월 초에 저점 7만 1,700원을 기록하고 현재는 지금 뭐 8만 원 가까이 한 7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딱 추세를 돌리려는 위치이기 때문에 진입하시기 좋은 자리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조선주 쪽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말 사실 저희 조선주들이 좀 대형주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믿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이제 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조선주들은 뭐 큰 그 어떤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추세가 네. 들어오면은 네. 그래서 좀 보유하는 쪽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하나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담아두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해운주와 조선주 얘기 들어봤고요. 한 가지 정도 더 보면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1월은 AI의 네. 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AI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뭐 끊임없이 새로운 맞습니다. 종목들이 네. 발굴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테마가 사실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월이 저희가 오늘 1월 30일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AI 관련주도 2월에도 좋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거의 뭐 기대치를 반영하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AI가 이제 GPT 챗봇이 아이폰 이후에 네. 가장 획기적인 어떤 인벤션이다, 획기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큰 그 어떤 이슈를 넘어서 이제 테마인데 현재 주식 투자 차원에서는 근데 좀 단기 고점에 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성장성이 나오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후발적으로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되고 있어서 어떤 그 선발주들은 조정에 들어가겠지만은 AI 쪽의 후발주들은 계속 발굴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종목 중에서 말씀 이제 드리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한 종목도 후발주 쪽에 했던 종목 중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한국정보공학이라고 한국정보공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주예요. 빅테크 주변주 MS 한국정판인데 네. 이런 이제 주변주 쪽도 현재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주변주 관련주. 전문가님 앞서서도 저희 17% 수익으로 그래서 마친 종목 아닌가요? AI는 종목 전체로는 과열권에 있지만은 이제 시장은 마무리됐지만은 후발주나 주변주 쪽에 발굴하시면 상당히 이것저것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AI 관련해서 뭐 앞서서 지금 치고 나왔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떠오른 건 뭐 셀바스 AI나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이미 좀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못 올라간 후발주자들 찾아보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AI와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저도 같아서요. 챗봇 한번 해봤거든요. GPT 네네. 해가지고 네. 고민거리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오, 어떤 한 고민? 5분 만에. 네네.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지 못했던 거를 음. 뭐 한 5분 이내에 몇 가지 문제를 바로 해결했어요. 오. 그래서 야 이거 네. 엄청난 발견이구나 오. 그렇게 좀 체감을 했죠. 사실 저는 아직 사용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셨어요? 예. 네, 실제로 그렇게 똑똑하고 잘 인간과 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소통이 실제로 원활한가요? 한번 해보시면 바로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검색상에서 어떤 찾지 못했던 문제를 뭐 발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국내적인 검색보다는 어떤 네. 월드와이드한 검색을 찾는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오늘 방송 종료하고 나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희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AI 관련해서는 후발주자들까지 좀 아직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이 주셨고요. 앞서서 한국정보공학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수익률 17% 가져다 준 이 종목처럼 아직 조금 소외돼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도와주실 네. 텐데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우리 AI 관련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은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네요. 현재 0.1% 포인트로는 한 2.5포인트 상승한 248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45% 올리면서 744선까지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중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200억 정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장 초반에 보이고 있네요. 기관은 1,09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중인데요. 외국인 250억, 기관은 7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죠. 오늘도 장 초반 지금 2원 미만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229원 선까지 오늘 장 초반 다시 한번 1220원 선 진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은 상승 업종, 하락 업종이 반반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비금속 광물 업종 쪽이네요. 포스코 케미컬이 오늘장 2.8%대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벽산이 1.7%, 3일CNS가 1.3%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1% 미만이지만 그래도 0.9% 정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지 컨트롤스가 현재 9%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뒤이어서는 센트럴모텍 3.9%, DIC도 3.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기아가 1.9% 가까이, 현대차는 0.9%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 중에서도 지니뮤직이 오늘장 1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NHN벅스가 12% 가까운 상승 나오면서 이런 음원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가 6.9%, 위메이드는 4.5%, 카카오게임즈 1.3%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금융업종 1.2%대 강세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7.4%, 컴퍼니K 6.7% 이런 벤처 관련된 벤처캐피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도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특히 컴퍼니K가 좀 상한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내려온 종목이 미래ING와 오브젠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오브젠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데요.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28% 가격 제한폭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오늘장 좀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주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벤처캐피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가 뭐 현재 줄어들었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들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좀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한 아까 말씀하신 뭐 음원 관련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네. 쪽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네. 그래서 또 순환매 차원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섹터 측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건설기계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건설기계, 이제 네.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았었죠. 네, 건설기계 쪽이 괜찮아서 뭐 두산밥켓, 현대두산인프라, DY파워 네. 이런 종목들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종목 제가 이제 그 종목 아까 종목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종목 리뷰 관련해서 잠깐 1, 2분 정도 말씀드리면은 아시아나 항공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아시아나 항공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 차트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서 수익률 리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갔었는데 지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죠. 지지난주 네. 지난주 많이 올랐는데 아시아나가 좀 소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적주 중에서 항공주가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4분기에 실적이 나왔고 금년도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아시아나가 유일하게 오르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13일 날 이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올 때 18일 날 바로 매도를 해서 한 7% 정도 어떤 실적 측면에 접근해서 시세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공학 한번 차트 보시면은 한국정보공학 네. 한국정보공학은 제가 한국정보공학이 1월 25일 날 매수를 해서 긴 장봉 나올 때 매수를 해서 바로 당일자에 그냥 데이 트레이딩에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차트로 일단 접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빅테크가 많이 올라올 때 AI 관련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정보공학이 MS 한국 총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에 이제 하드웨어 쪽 주변주가 아닐까 빅테크 네. 쪽에 굳이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쪽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그 정치권에 당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그 의원이 유력한 대권 당대표 후보로 떠올랐어요. 당일 바로.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 17% 정도 수익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네네.
네, 앞서서 못 들었던 종목들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7%가량 상승으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지난해 호실적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좀 많이 올라갈 때 아시아나항공은 주목을 못 받았고 1월 들어서는 LCC 저비용항공사 쪽에 매수가 몰리면서 거기서 또 아시아나항공 좀 소외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아시아나항공 7%대 수익으로 마치셨고요.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인데 안철수 의원 테마주로도 엮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몰리면서 지난주 뭐 금요일쯤에는 이 관련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게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당일에 17% 수익 기록하면서 매도하셨다는 말씀해 그래서 주셨습니다. 어떤 뉴스를 찾는다기보다 네. 그 차트상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 차트 가지고도 뉴스나 어떤 그런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뭐 뉴스도 중요하고 차트를 보면은 또 그 뉴스가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뭐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리뷰까지 오늘 장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뭐 업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음원 관련된 종목들과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 상장하고 따상으로 마쳤던 미래반도체 오늘 장에서도 지금 20%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장된 오브젠 같은 종목도 현재 25% 정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장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0.3% 정도 빠지면서 2,475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지 짧게 한번 들어보고 밀키트 공개해 드릴까요? 네. 이 지수가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로 인한 좀 조정면 들어갔다가 보여지거든요. 네.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미 이제 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시세난 종목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게임주, 음원 관련주 같은 순환매 쪽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수가 고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순환매에 다시 한번 돌아올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이제 3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는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면서 또 한 달을 정리해 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2주 만에 출연하신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더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어떤 걸까요? 네. 우선 현재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밀키트는 현대차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또 미국의 테슬라가 지난주에 3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동차 섹터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어떤 그 가장 유망한 전기차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의 역대 최고 실적과 또 이어서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굉장히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바로 전기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자세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고 방송 종료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